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1970년대에 강남에서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 복부인을 해서 돈을 꽤나 많이 번 분이에요. 지금 강남권의 부동산 시세를 보면 1970년대에 과감하게 부동산업에 뛰어든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돈을 벌었을지 감이 오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 입김이 세고 일대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큰손이에요. 그런 시어머니는 자력으로 재산을 쌓아 올린 사람답게 지금도 돈 앞에서는 아주 독한 분이에요. 돈이 있다는 것으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에 또 익숙한 분이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저와 저희 친정은 껌뻑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 저와 친정 부모님에게 돈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신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사두라고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의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 대범하게 신도시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보통보다 조금 못 사는 집안이었던 우리 집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믿고 도전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건 기회였죠. 그런데 그 신도시 아파트가 거짓말처럼 가격이 한참 뛰어올랐어요. 처음 구입한 가격의 3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갔죠. 그 당시는 부동산 호황기라서 신도시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라갔어요. 저희 집은 그 아파트를 팔아서 말 그대로 한몫 챙겼고 저도 혼수 자금을 만들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상견례와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유, 사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이 저희 집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덕분에 집도 새로 사고 자본이라는 것이 생겼네요. 사돈의 인연만 맺어도 귀한 것인데 이런 도움까지 주시니 사돈이 저희 집안의 귀인입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들 말마따나 본인 덕에 우리 친정집이 부자가 된 거라면서 며느리가 된 저에게 엄청 떵떵거리셨어요. 너도 들었지? 너희 부모님 말씀처럼 지금 너희 집은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거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너도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거니까. 시어머니는 그 일이 생각이 날 때마다 저에게 생색을 내긴 했지만 사실 시어머니 말이 맞기는 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덕을 본 것은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나 우리 친정집은 지금도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크게 틀린 말은 없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 시어머니 말을 철석같이 잘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 말보다 시어머니 말을 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아가, 오늘 잠깐 시댁 좀 들러라. 부동산 고객님 중 하나가 아이 고맙다고 가쇼가피를 가져다 줬거든. 이거 몸에 좋은 거 너도 알지? 가져가서 달여서 즙으로 만들어라. 우리 집에도 좀 가져다 놓고 우리 아들도 좀 먹여. 네가 덕을 본 만큼 우리 집에도 잘해야지. 시어머니는 종종 이렇게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무엇이든 다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대로 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엇인가를 시킬 때마다 세뇌를 하듯이 나 덕분에 너희 집안이 폈으니 내 말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 말을 따랐죠. 사실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저를 세뇌한 내용은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내는 모름지기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고 남편 내조를 잘 해줘야 돼. 집안에 남자가 바로 서야 기강이 잡히는 거야. 남편은 하늘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네가 희생해.
그렇게 살아야 집안에도 위아래가 있고 확실하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생기는 거야. 명심해. 시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결혼 전부터 늘상 하셨어요. 남편에게 충성을 하라니 요즘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 이해하고 넘어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의 이런 세뇌는 더욱 심해졌어요. 내가 결혼 전부터 뭐라고 했지?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네가 잘해야 남편이 너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버티고 서는 거야. 밥이면 밥, 빨래면 빨래. 네가 척척해놔야 서로 좋은 거야. 나중에는 내 말 들은 걸 고맙게 생각할 거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저를 세뇌시키듯이 생각이 날 때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경우 시아버지보다 돈도 훨씬 잘 버시고 집안을 일으켜 세운 분이라서 말과 실제가 다르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알아서 남편 내조만 하라고 하시니 조금 모순적이기는 했죠. 그래도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있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저에게 해도 너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남편한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는 이유는 남편이 이뻐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시어머니에게 고맙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이것이 계속되자 본인이 정말 잘나서 저한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당시에는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집안일을 가급적 제가 많이 맡아서 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누워서 쉬지 않고 곰탕이나 팔보채 같이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을 해서 남편을 먹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잘해주자 언젠가부터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빨래 해놨어? 나 내일 입고 나갈 셔츠 좀 다려주고. 그리고 어제 먹은 육개장은 오늘은 먹고 싶지 않으니까 저녁으로 먹을 국 좀 끓여봐. 저도 일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남편은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꾹 참고 남편이 하지 않은 집안일들을 제가 다 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 지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주말에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을 못 해줬어요. 여보, 나 어제부터 갈비탕 먹고 싶다고 했잖아. 왜 안 해주는데? 갈비탕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깟 갈비탕 하나 못 해줘? 나도 오늘은 힘들어.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출퇴근하면서 살고 있잖아. 내가 평소에 당신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는데 당신은 주말 하루 내 배려도 못 해줘? 오늘은 그냥 배달시켜서 먹자. 응? 저는 아이처럼 투정하는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평소에 시어머니 눈치를 봐서라도 남편에게 다 해주는데 이렇게 투정을 부리니 뾰족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도 피곤할 때는 좀 쉬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잘해준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아서 그런지 저에게 한 소리 듣고 나서 입이 대빨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쪼르르 가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들어봐. 내가 갈비탕 먹고 싶다고 3일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여진이가 하기 싫다고 나한테 너무한다고 하잖아. 내가 본인을 배려하지 않는데 내가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데 자기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잖아. 결국 가정을 책임지는 건 남편 아니야? 본인도 돈 번다고는 하지만 결국 끝까지 일해야 하는 건 난데. 저는 남편의 그런 투정을 듣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전화기를 빼앗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오해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갈비 사둔 게 없어서 당장 요리를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지금 막 갈비 사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네? 시댁으로 갈비탕 가지고 오라고요?
예, 어머니. 갈비탕 다 되면 시댁에도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귀에 괜한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알아서 남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정말 얄미웠지만 남편은 제가 본인 말만 들어주면 되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정말 남편이 아니라 어린 아들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화도 나고 억울했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집안을 일으켜준 거나 다름이 없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의뢰 입장으로 되도록이면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하루하루 이런 투정이 심해졌어요. 집에서 밥을 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 것처럼 삐지고 제가 작은 부탁이라도 하면 귀찮다고 어찌나 티를 내는지 사춘기 청소년 같은 태도를 취했어요. 드라이 맡긴 거 당신이 좀 찾아다 주면 안 돼? 나 퇴근길에 세탁소 들으려면 5분 돌아가야 한단 말이야.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바로 가고 싶어. 그냥 당신이 세탁소 들러서 찾아와. 이렇게 본인은 5분도 귀찮아서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려고 했고 저에게 모든 일을 넘기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굴자 저도 속으로 짜증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남편에게 잘 해준다고 해도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이러지 않았으면 싶었죠. 그래서 언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는 사이 결국 남편이 제 억눌린 화를 터뜨린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친정 부모님과 우리 부부가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이 차 수리를 제가 도와드리기로 해서 만났는데 부모님이 사위도 데리고 나와서 식사라도 오랜만에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집에서 쉬고 싶었던 것인지 귀찮아하는 것이었어요. 또 입이 대빨 나온 남편을 달래서 어차피 식사는 해야 하니까 잠깐 나가서 밥 먹고 온다고 생각하자고 토닥거려 일으켰죠. 그런데 남편은 계속 귀찮은 티를 팍팍 내면서 옷을 챙겨오더니 입으려다가 귀찮았는지 옷가지들을 제 앞에 던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거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귀찮아. 나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장인 장모님은 왜 나오라고 부르셔서? 난 귀찮은데 나가는 거니까 당신이 양말 신겨줘.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어린애 같은 행동에 너무 징그럽고 화가 나서 펑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까지 모두 담아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무슨 7살 먹은 어린애야? 장인 장모님이 사위 생각해서 식사하자고 부르시는 건데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식으로 굴어? 다 큰 어른이 이러는 거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내가 시댁에 잘하는 거 맨날 보고 있으면 당신도 우리 친정의 도리는 다 해야지. 나가기 싫다고 바닥에 앉아서 떼쓰고 있는 꼴 보니까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애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 앉아있기나 해. 나 혼자 나갈 테니까. 이 양말 신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남편이 제 앞에 던진 옷가지를 집어 남편 얼굴에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서 나와버렸죠. 씩씩거리면서 화를 식힌 다음에 친정 부모님을 만나 남편은 일이 있어 못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볼일도 본 후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카페도 가고 저녁도 사 먹었죠. 그리고 나서 밤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생각보다 긴장한 모습으로 제 눈치를 보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앉혀놓고 그간 삭혀왔던 할 말을 다 했어요. 내가 시어머니께 감사해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당신한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당신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지. 내가 당신 양말까지 신겨주는 몸종이야? 나 당신이랑 결혼한 배우자야. 서로 존중해야 할 사이라고.
그간 내가 다 해주니까 뭔가 단단히 착각한 것 같은데 나 당연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당신 아내이지 엄마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굴면 난 당신이랑 못 살아. 이날은 제가 제대로 쐐기를 박아야겠다 싶어서 세게 말을 하니 남편도 엄청 겁을 먹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를 부려먹은 일은 없었어요.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시어머니에게 또 이르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린 것인지 다행히 이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남편과 어느 정도 공생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집안일도 요일을 정해 나눠서 하고 주말에 서로 배려하면서 쉬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임신이 되었어요. 원래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니 초반부터 몸이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임신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몸이 힘들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였죠. 원래 출산하기 한 달 전에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었는데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서 그냥 아예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돈벌이가 조금 아쉽기는 해도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남편을 통해 제가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임신을 한 것이니 시어머니도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소식을 들은 후에 매일매일 저희 집으로 출근하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오셨죠. 임신했다면서 축하한다. 너 힘들 테니까 내가 집안일이랑 좀 도와주러 오는 거야. 임신하면 또 신경 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니.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와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신경 써주러 왔다고 생각해. 하지만 말만 그렇지 시어머니는 저를 감시하러 오는 것이었어요. 그건 척 봐도 뻔했죠. 저를 도와주러 오는 거라고 하시는 분이 집에만 오면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어요. 아니, 임산부가 있는 집인데도요. 그리고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그냥 와서 할 일 없이 몇 시간 앉아 계시는 것이 전부였죠. 저를 감시하러 왔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제 앞에서는 크게 아무 말 못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은근히 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였죠. 어쨌든 그렇게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오가시는 사이 개월수가 차오르면서 몸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부탁하는 일이 잦아졌죠.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의식적으로 남편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시는 것이 익숙해지자 저도 긴장의 끈을 좀 놓았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상은 당신이 좀 치워줄 수 있을까?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정리해서 넣고 설거지 좀 부탁할게. 내가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아서 그래. 해줄 수 있지? 고마워. 그렇게 말을 하고 침대에 가서 누우려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남편에게 집안일을 부탁하는 것을 들으셨는지 바로 베란다에서 나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것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을 부려먹고? 내가 결혼 전부터 말하지 않았냐? 지아비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모시면서 살아야 한다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너 감시하러 온 거야. 여자들은 임신만 하면 그게 무슨 특혜라도 되는 줄 알고 남편들 들들 볶는다잖아.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그래서 감시하러 온 건데 이것이 딱 걸렸네. 남편 부려먹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시어머니는 이렇게 임신한 저를 향해 막말을 해댔어요. 역시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감시하러 온 것이었어요. 저는 한숨이 튀어나왔지만 그날은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어거지로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러 가자 남편은 눈치를 보면서 옆에서 하는 척을 하다가 금방 홀랑 거실로 도망을 가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저와 집안일을 나눠 하기는 해도 본인 편 들어주는 엄마가 있으면 바로 어린애로 돌아가는구나 싶었죠.
그날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힘들다 보니 두 사람 다 지긋지긋했어요. 그래도 더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설거지를 어찌저찌 끝내고 나서야 침대에 누울 수 있었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뭔가 하나라도 더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처럼 눈에 불을 켰어요.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끝마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네 친정집 나 덕분에 돈 번 거 잊었어? 그 은혜는 갚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희 집에 고급 정보를 알려준 거잖아. 그거 받아 먹었으면 결혼할 때 시댁에 무조건 잘해야겠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왔어야지. 그래야 생각이 있는 거지. 또 제가 임신 개월수가 올라갈 때마다 힘들어서 집안일에 굼떠지자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워? 집안일 철저하게 해야지.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또 돈 벌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내가 얼마 전에 너희 친정아버지한테 연락해서 괜찮은 매물 나오면 소개해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펄쩍 뛰시더라. 너희 친정에 잘하고 싶으면 너부터 우리 집에 잘해. 알겠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자 문득 서러운 것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시댁에서 얼마나 구박받고 사는지 모르고 마냥 사돈댁을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힘든 것을 이해하고 편들어줄 곳은 친정뿐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엄마, 나 임신하고 일 그만둔 후로 진짜 시댁에서 서러운 대접을 받고 있어. 나 임신해서 힘든데도 집안일 다 하는 가정부처럼 여긴다니까? 내가 그동안은 우리 집 잘 되게 해준 게 고마워서 시어머니 말씀 잘 들었는데 예전에 돈 벌게 해준 거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으면서 내가 모든 집안일에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나 언제까지 이래야 돼? 하다못해 임신한 동안에라도 쉬고 싶은데 오히려 더 감시하러 오잖아. 내가 진짜 서러워서. 엄마랑 아빠도 부동산 매물 정보 준다는 시어머니 말에 너무 넘어가지 마. 나 엄청 구박하는 분인데 매물 정보 준다는 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일이잖아. 그리고 정보를 주고 나면 또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 텐데. 그러면 그냥 그 정보 안 받고 말겠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친정 부모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고 저를 더 서럽게 했어요. 예,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잘해. 고깝게 보여서 좋을 게 뭐 있냐. 아무리 힘들어도 초본처럼 큰 돈 벌게 되면 그게 다 대수야. 임신해서 힘든 거 그거 잠깐이야.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참는다고 생각해. 알겠지? 시어머니한테 잘해. 제가 시어머니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친정 부모님은 이미 시어머니의 포로가 된 것인지 시어머니에게 잘하라고만 했어요. 임신해서 호르몬도 날뛰고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몸도 너무 힘든데 아무도 제 편은 없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마저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죠.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식구들 중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자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 마음은 정말 힘들었고 어쩌다 이런 팔자가 되었나 스스로 자책도 했죠. 만삭이 되자 이제는 몸도 너무나 무겁고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하루는 만삭 진료를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힘들어서 손 하나 까딱을 못하겠는 것이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바깥 외출을 오래 하고 와서 그런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밥을 먹고 있는 남편에게 오늘 빨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오늘 빨래 좀 나 대신 해줄 수 있어? 오늘 병원 진료 받고 왔는데 진이 빠져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배가 남산만해지니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몸을 숙이는 건 더 힘드네. 빨래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오늘만 부탁 좀 할게. 응? 고마워.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남편은 대답도 없이 묵묵히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아닌지 대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죠. 여보, 들었어? 오늘 빨래 좀 나 대신 해줄 수 있어?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먹고 있던 숟가락을 밥상머리에 탁 하고 내리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 엄마. 나 어제 야근하고 들어와서 밤새 새벽까지 일하고 2시간 자고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 주말인데 지금 또 회사 나가봐야 돼. 근데 이런 내가 빨래까지 해야겠어? 나도 힘드니까 엄마가 우리 집 와서 빨래 좀 해줘. 여진이도 만삭이라 빨래하기 힘들대.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빨리 빨래 해줘.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말하더니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태연하게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 당신 뭐야? 빨래 부탁한 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나 일러 바치고 당신 대신 시어머니한테 빨래하라고 할 일이냐고. 어제 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당신 애를 내가 뱃속에서 키우느라 너무 힘드니까 이런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잖아. 다른 남편들은 임신했다고 하면 기뻐서 애지중지 해준다는데 내가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오늘처럼 내가 진짜 힘든 날 빨래 한 번만 해달라고 한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따지자 남편도 할 말이 많았다는 듯이 따지고 들었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요새 힘들다고. 당신이 집안일 혼자 하는 거 힘들다고 해서 요일 나눠서 집안일 내가 해주고 있잖아. 근데 임신했다고 다 나한테 미루기야? 임신이 무슨 프리패스야? 본인 힘든 것만 생각하면 되는 일이냐고. 그 말을 듣자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화가 나고 제 자신이 불쌍해서 서러워졌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임신한 아내 챙겨주지도 못하냐? 빨래 한 번이 그렇게 힘들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한다. 너는 뱃속의 아기한테 부모 될 자격도 없어. 아기가 널 보고 뭘 배우겠니? 저는 그러고서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 3, 40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임신 기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로 엉엉 울고 있는데도 남편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 저를 달래주지도 저에게 대화를 걸지도 않았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 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빨래를 하러 갔어요. 빨래 바구니에 가보니 죄다 남편 것들 뿐이었어요. 남편이 쌓아놓은 옷들이며 남편 가방이며 마구 놓여 있었어요. 지긋지긋해서 저는 거칠게 세탁물 바구니를 집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죄다 세탁기에 쏟아 넣었어요. 그리고 빨래를 돌리려고 세제랑 이것저것을 찾아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현관문을 보니 시어머니가 골프 가방을 메고 들어오시는 것이었어요. 골프를 가려고 하시다가 우리 집에 들으신 건가 해서 급히 눈물 자국을 닦고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골프 가방을 거실에 가져다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거기에서 골프채 하나를 꺼내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화를 내면서 보란 듯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 시집살이 당할 때는 이딴 세탁기도 없이 손빨래 했어. 너는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해주잖아. 그런데
새벽까지 너 먹여 살린다고 고생한 하늘 같은 남편한테 감히 빨래를 하라고 해? 너도 손빨래를 해봐야 네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알고 뉘우치겠지? 내가 오늘 이 세탁기 아주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골프채로 세탁기를 마구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모습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세탁기를 내려쳐서 세제 넣는 곳이며 버튼이며 다 망가지고 파편이 여기저기 튀었어요.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세탁기 안에 있던 옷가지며 남편의 가방도 전부 꺼내 바닥에 패대기를 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 가방 안에 있던 서류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세탁기 내부에다가도 냅다 골프채를 휘두르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보더니 동작을 멈추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이, 가만. 이게 다 뭐야? 이거 부동산 계약 서류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작성한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서류들을 집어서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세탁기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 자세히 보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더니 후다닥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말리는 것이었어요. 아, 엄마, 이거 별거 아니야. 예전에 엄마가 부동산 계약했던 서류들이야.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남편은 본인 가방에서 나온 그 서류들을 시어머니가 볼세라 다 줍기 시작했어요. 역력하게 당황한 기색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보았어요. 아니, 내가 예전에 계약했던 서류들을 네가 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방금 본 것들은 내가 아예 계약한 적이 없는 서류들인데 이 엄마가 부동산 계약 잊어버리는 거 본 적 있냐? 너 그거 다 뭐야? 당장 말해봐. 시어머니는 급하게 서류들을 치우던 남편을 붙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남편은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고 끌려 나왔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에서 문서를 빼앗아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어요. 남편은 큰일을 들킨 사람처럼 자포자기한 듯 그 앞에 앉아 얼굴만 찌푸리고 있었어요. 잠깐만, 이거 다 내 사인이 되어 있네? 나는 이런 거 사인한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 상가 건물 같은 건 지금 사면 호구되어서 딱 물리는 물건들이잖아. 그걸 이런 가격을 주고 내가 구입했다고? 이거 다 뭐냐? 이거 혹시 네가 한 짓이야? 너 내 이름 팔아서 문서 위조한 거야? 시어머니는 갑자기 또 분노를 하면서 남편에게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쳤어요. 남편은 잘못을 들킨 애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을 꽉 감고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그거 내가 한 거 맞아요. 그래도 잘 보면 다 쓸모 있는 것들만 샀어. 나도 엄마 덕에 부동산 잘 알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돈 될 만한 것들만 산 거고. 분명히 오를 테니까 그거 팔고 나면 엄마한테 돈 갚을게. 정말이야. 잘 봐봐.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뜬 채 서류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는 물린 건물이고 이거는 연식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도 안 하면 안 되는 건물이고 근데 땅덩이가 작아서 쓸모도 없잖아.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완전 팔리지도 않을 그런 것들만 싹 쓸어왔네. 이게 다 얼마야? 이거 좋기 20억 넘는 거 아냐? 너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면서 위조 서류를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무릎을 꿇고 있었죠. 감히 친엄마의 사인을 위조해? 네가 직접 내 재산을 무너뜨리려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고 화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나는 것인지
벌떡 일어나서 남편에게 걸어가더니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머리채를 이리저리 흔들어대면서 소리쳤어요. 야, 이 자식아. 고생고생해서 키워놓으니까 아주 엄마를 봉으로 알았어. 내가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내가 평생 바쳐 그 고생하면서 쌓은 재산을 공짜로 줄 줄 알아? 가만 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내 재산 꿀꺽하는 눈구렁이 같은 놈이네. 너 죽고 나 살자. 당장 너 경찰에 고소할 줄 알아? 남편은 아프다 하고 소리만 지르면서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흔드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 바람에 집안은 완전 쑥대밭이 되었죠.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가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똑같은 모자가 똑같은 짓을 하다가 서로에게 화살을 돌린 꼴이 내심 웃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뼛속까지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인지 진짜로 본인의 친아들을 고소했어요. 알아보니 원래 자식은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는데 부모는 자식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해봤자 친족 상도례에 따라 형은 면제를 받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사기죄라는 사실은 남죠. 그리고 남편이 자행한 사문서 위조죄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벌금이나 합의 등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물어보니 본인이 최근에 골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취미로 골프를 치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짓까지 할 정도로 푹 빠져 있는지는 몰랐어요. 들어보니 초등학교 동창들과 골프를 같이 치러 다니게 되었는데 어릴 때는 비슷비슷했던 동창들이 지금 보니까 다 너무 잘 나가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만 회사원인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워서 시어머니가 부동산계의 큰손이라고 자랑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와, 아유 그럼 지금 회사 다니는 건 왜 다니는 거야? 어머니 부동산 일 거두는 거 배우려고? 회사는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고 부동산 일하는 거야? 하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겠냐? 그래, 회사를 왜 다니냐? 우리처럼 사업하든가 부동산 투자를 하든가 해. 아, 회사원에서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뭐 하냐? 돈 벌려면 회사 밖에서 벌어야지.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대충 둘러대면 되는데 남편은 자존심을 세우겠답시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어요. 안 그래도 요새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 경험 쌓아보라고 20억 좀 지원해 주시고 계시거든. 아, 내가 안 다녀도 될 회사를 오래 다니긴 했지. 이제 나도 부동산 투자로 방향 틀려고. 그래? 그럼 다음에 계약서 가져와 봐. 내가 그래도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있잖냐. 아, 괜찮은 매물이면 어느 시점에 팔면 좋은지 조언해 줄게. 처음 투자하는 거면 그래도 먼저 해본 사람의 조언이 도움이 되더라.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골프 모임 때 들고 갈 계약서를 만들려고 말이죠. 처음에는 계약서만 대충 그럴듯하게 만들어 들고 갈까 했대요. 하지만 친구들이 하도 바람을 넣는 통에 본인도 부동산을 잘 할 수 있다고 헛바람이 든 것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뭐가 어렵겠냐는 착각 속에 빠져서 진짜 위조 계약을 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놓고 시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마음으로 골프 가방을 선물했고 시어머니가 그 골프 가방을 들고 그날 저희 집에 왔던 것이었죠. 무려 20억이나 되는 돈을 시어머니에게서 빼앗으려고 했으니 대범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냥 철이 없던 것이겠죠. 결국 남편은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죄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친족 상도례 덕분에 형을 살지는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합의를 안 해주어서 벌금형에 처해졌고 저도 남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 건에 대한 벌금은 스스로 내라고 말이에요. 그 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학을 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희에게 일절 연락이 없으셨어요. 남편에게는 뒷배가 사라진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사실 좋은 일이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간섭과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남편에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일을 통해 정말로 반성을 한 것인지 지금은 저에게 엄청 순종적이고 제 말을 무조건 듣는 머슴이 되었어요. 자신의 편을 들어주던 돈 많은 엄마가 사라졌으니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야만 하는 거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에게 순종적으로 구는 모습도 고깝게 보였는데 계속 보다 보니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이제야 좀 깨달은 것 같기도 했어요. 여보, 내가 좀 미쳤었나 봐. 임신한 당신한테 정말 너무했지. 지금은 또 갓난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으니 내가 집안일을 맡아서 할게. 내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는 것 보니까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을지 알 것 같더라. 내가 그걸 이용해서 정말 철없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해. 왜 그렇게 기고만장했는지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할게. 그냥 나 내치지 말고 기회만 좀 줘. 남편이 어느 정도 반성은 한 것 같아서 저도 아직까지 남편과 살고는 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바로 쳐내버릴 생각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은 저를 편하게 해주고 육아도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두고 보려고요. 이 모든 일을 통해 돈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돈 때문에 친자식과의 관계도 끊어버릴 수 있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장남인 남편이 떨어져 나가니 요즘엔 시동생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알랑방귀를 무척이나 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와는 가끔 만나고 있어서 전해 들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여튼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와 연관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며 즐거운 삶을 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